안녕하세요. 벌써 3주차가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 보시는 분들 있으니까 자기소개 간단히 하는데 저희는 보통 자기소개를 원래 20분씩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 비키님도 나오셨을 때 자기소개 20분 하셨으니까 일단 간단하게 자기소개 20분만 해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직업상담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저의 일에 대한 이야기를 모아서 이 책으로 출판했어요. 그래서 직업상담사 오늘도 출근합니다라는 책을 써서 이제는 작가님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20분은 턱없이 모자라지만 오늘 또 시간 관계상 허락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번 자기소개 간단히 해주시면.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경험을 디자인하는 시선 커뮤니케이션의 최윤형이라고 합니다. 비키라고 불러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도 소개를 하면은 펜을 만드는 마케팅이라는 책을 쓴 작가 문영호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 프로그램이 이 강의 자체가 약간 MPO 분들께 더 다가가기 위한 어떤 마케팅이나 브랜딩에 대해서 더 알려드리기 위한 프로그램인데 사실 그 분들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나 혹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스스로 개발할 시간들이 좀 있나요? 저는 일단은 지금 사회복지사나 이런 일은 하진 않지만 예. 고용노동부의 일을 어쨌든 국가의 사업을 하고 있어요. 와. 네. 뭐 공무원 아니고요. 네. 고용노동부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계속 홍보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자체 모집을 해야 하고 이런 기관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기관에 오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고 일단 현장에서도 그게 필요하다라는 걸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뭐 교육에 관련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직업 상담사들 같은 경우에는 연간 80시간 이상의 교육을 들어야지만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뭐 어떤 형태로든 본인이 필요한 것들을 찾아 들으면 되는데 그 꼭지가 사실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뭐 상담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저는 또 직업 상담사이다 보니 직업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이런 꼭지들을 좀 많이 다루는데 이제 현장에서 사실 그런 홍보나 모집이나 이런 고민들이 계속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모집 같은 경우도 평가에 이제 기간 평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나 몇 명을 더 많이 모집했나 국가 사업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었나 그런 고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교육 기회를 활용할 수도 있겠지요. 충분한 답변이 됐나요? 조금 예. 더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기 개발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N잡을 하실 것 같아서 같은 조직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저희 마케팅이나 브랜딩 같은 것들은 조금 더 좀 소홀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실제로 저도 얘기 들어보면 그러니까 강의 요청해서 저도 최근에 이제 그쪽 분들 최근에 뭐 복지사님들이나 이분들한테 했는데 기관에서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기장문청 가가지고 그 복지사분들 했는데 그분들이 똑같은 고민이 있으신 거예요. 사람을 모으라고는 하지만 이분들은 평생 사람 모으는 거를 해본 적이 없는데 회사 들어왔더니 사람을 모아보세요. 네. 심지어 평가까지 한다고 하니 네.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럼 오늘 우리 한번 사람을 잘 모으는 법에 관해서 정말 실질적인 걸로 한번 얘기를 만들어 볼까요? 최근에 어디 뭐 가보신 적 있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모집을 해서 그 모집 공고를 보고 어디 참여했다거나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최근에 이제 부산시에서 부울경에서 일자리 박람회를 했어요. 예, 온라인으로 예, 예, 했는데 그것들을 이제 좀 저는 이제 업과 관계가 되다 보니 이제 들어가 봤는데 홈페이지를 들어가 봐도 그리고 거기 이제 실무자가 또 제가 아는 분이라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객이 너무 안 된다. 그래서 모집에 일단 지원을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좀 많이 모여야 되는데 지원자는 보사하고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사람도 별로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 여기 근원적인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근원적인 문제가 글쎄요. 뭘까요? 되게 웃긴 건데 네. 사람을 모으길 바라는데 네. 거기 예산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간단하게 사람들이 일단 그때도 말씀드린 광고를 되게 안 좋아해요. 광고를 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이게 있어요. 실제로 제 친구 중에 일식집 하는 친구가 있는데 내가 손님이 너무 없으니까 내가 인스타라도 해라. 인스타에 좀 광고를 돌려라. 네. 근데 포인트는 이거예요. 인스타를 하고 내가 광고를 돌려라가 포인트예요. 왜냐면은 팔로우 100명 있고 기관들 보면 알다시피 팔로우 많이 없습니다. 근데 시키니까 꾸준히 올려요. 네. 일자리 박람회 올립니다. 그거 나는 어떻게 비교하냐면은 그냥 집에서 일기장에 일기 쓰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
알다시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의 수익 구조가 뭐냐면 광고예요. 자발적으로 컨텐츠 잘 만들어서 널리 퍼지기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원하잖아요. 수익의 근간이 흔들리니까. 사람들이 그럼 광고비 안 쓰고 오로지 컨텐츠만 잘 만들고 할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어느 정도 이제 자연 도달이 되면은 끊어버린대요. 그래서 사실 홍보비를 받아서 부산에 일자리 창업 박람회를 하면은 부산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야 되는데 사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그런 기능도 있어요. 부산에 거주하는 20대부터 40대에게만 노출 가능하고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시키는 거 올리기만 하고 사람이 안 모이는데 사실 이게 나는 예산을 써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예산을 또 무조건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글을 올릴 때 사람들이 와야 될 이유들에 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그것들이 정보 전달식. 뭐 제 자랑은 아닌데 네. 최근에 제가 대학교 영어 수업을 맡아서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 그 교수님이랑 얘기를 하다 교수님이 학생이 너무 안 모인다. 그러니까 똑같은 많은 사람들 갖고 있는 사람이 안 모인다. 그래서 내가 그럼 제가 한번 모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플랜카드를 보내주셨어요. 네. 플랜카드가 어떻게 되냐면은 땡땡 대학교 겨울방학 프로그램 오픽 영어회화 토익 전화번호 가고 싶은 거 안 가고 싶어요. 절대 안 가고 싶어요. 정말 딱 그 관스러움. 네. 근데 나는 이분들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 마케팅을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교수님 일단 제 말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고 현수막을 그냥 만들어. 밑에다가 사업담 이러면 아무것도 정보를 안 넣고. 그래서 사실 저도 사실 그때 약간 위기였죠. 만약에 그걸 성공 못 시켰으면 사실 그때 그 일을 못 땄을 건데. 그래서 학교 현수막을 학교에 6개를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쵸. 학생들이 보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홍보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6개를 보면서 이 아이들이 이제 2주 정도 의문을 가진 거죠. 과연 저 쓸데없는 현수막은 뭔가? 내 꿈을 왜 물어보는 거야? 일단 저는 메시지를 그렇게 한 게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업의 본질이라고. 사람들이 사는 이유가 진짜 이유와 표면적인 이유와 진짜 이유가 있는데 사실 저는 항상 마케팅적으로 이 전략을 되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식당에 오는 이유가 표면적인 이유는 음식을 먹으러 오지만 사실은 좋아하는 사람과 행복한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온다. 스타벅스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스타벅스 가는 이유가 커피를 마시러 가는 것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시간을 보내러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거를 일을 딱 맡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 아이들이 영어 공부를 하는 진짜 근원적인 이유가 뭘까를 고민을 했어요. 그 뭐예요? 당연히 자기 꿈을 이루고 싶으니까. 그래서 현수막에다가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고 2주가 지나서 그 당시에는 인스타그램이 아마 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으로 광고를 했는데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타겟 설정을 했죠. 그 대학교 학생들에게만 노출시킬 수 있어요. 네. 아이들이 처음에 가입을 할 때 지금은 아마 그 기능이 개인정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땡땡 대학교를 치면은 정말 재밌게 모수까지 나와요. 아이들 처음에 가입할 때 무슨 대학교를 치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만 노출되는데 사실 그 아이들에게는 이런 지금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애들은 메시지만 보이는 거죠. 자기한테만 보이는데 이게 전국 광고라고 오해를 하는 거야. 근데 나를 찾고 있는 거야. 근데 심지어 난 광고 처음에 뭐였냐면은 그 현수막 사진을 그냥 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현수막을 2주 동안 봤는데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물어봐. 그리고 다음 메시지가 뭐였냐면은 네 꿈이 뭐야? 너 회사 들어가고 싶어? 공기업 가고 싶어? 승무원 되고 싶어? 뭐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너 그러려면 토익 점수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공감해줬죠. 근데 우리가 토익 수업을 무료로 줄게. 난 너의 꿈을 응원해. 그래서 전해 100명 모였거든요. 그 다음 이거 하고 나서 400명 모였어요. 지원자가. 그래서 교수님이 어깨에 이렇게 올라가셔가지고 면접을 보시겠다고. 전에는 수업 강의 들어가실 때마다 영어 수업 좀 들어와줘 하시다가 400명 다 들은가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게 저도 그것도 유료 광고 돌린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정보 전달식 말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지 말고 고객들이 듣고 싶은 얘기. 그다음에 본질적으로 일자리 그 박람회에 오는 이유는 일자리를 찾아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을 찾고 싶은 거야. 사실 난 직업이라는 의미가 나다운 거, 의미 있는 삶에 대한 수단으로서 직업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 같으면은 그런 식의 메시지를 던졌을 것 같아요. 일자리 박람회가 있어요가 아니라 네 삶이 좀 더 의미 있길 바라니? 너의 직업을 통해서 너의 의미 있는 삶을 펼쳐봐라. 뭐 그런 식으로 메시징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관 쪽에서는 뭐 그게 사실 저도 알지만 결제가 잘 안 날 거예요. 윗분들이 그 동의를 잘 안 하시잖아요. 이거를 그리고 동의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그간의 데이터가 쌓여서 그렇기는 하지만 네. 그렇지만 사실 노력해보는 것도 내 직업에 대해서 내 본질을 찾아가는 거니까 설득을 하려는 노력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좋은 메시지고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저희 팀원들 중에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다 동의한 메시지입니다. 업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메시지에 동의했고 이걸 해야만 이 메시지를 던져야만 사람들이 올 겁니다라고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 그 행사 만드는 사람들이 확신이 없는데 왜 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야만 또 받으시는 분들도 아 그만큼 프로그램이 단단하니까 믿고 올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메시지부터도 그렇고 만드는 사람도 그렇고. 이건 사실 이 조직의 문제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도 있어요. 그 설득의 과정도 되게 중요하다고. 난 전에 말했다시피 마케터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설득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 마케터들은 그 얘기를 해요. 저희 대표님이 야, 이 받는 월급의 10%는 대표님을 설득하라고 주는 돈이다. 네가 설득을 해보고 포기하든 말든 하지. 애초부터 안 될 거라는 거 좋지 않다. 근데 일단은 이것도 있어요. 사실 이 조직이라는 것이 책임을 묻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배달의 민족이 저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 정말 재밌게도 그 배민 그 대표님이 되게 길게 글을 써놨어요. 그 책임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 시도에 관해서. 그래서 끊임없는 시도를 하고 그런 실패들을 통해서 배워라라고 했는데 그 회사의 마케터가 그 댓글을 달았어요. 대표님 내년에는 한 25% 정도는 성공시키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댓글로 뭐 내 기억에 뭐 한 17%라도 해주세요.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직들은 그런 식의 시도를 했을 때 책임을 회사가 질주하는 거죠. 회사가 질주하는 거. 네. 근데 사실 만약에 이거는 사실 밑에 있는 직원의 문제가 아니라 위에 계신 분들이 당연히 모든 시도들이 100% 성공할 수는 없어요. 사실 이분이 100% 성공하면 회사 생활 하겠습니까? 네. 나가서 사업을 해서 1조, 2조를 벌었겠죠.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도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는데 여기서 보이는 큰 실패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회사에 뭐 10억짜리 프로젝트 말아먹어라 이게 아니라 이런 포스터 같은 경우는 사실 회사가 큰 문제가 생기진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작은 실수들에 관해서 용인을 해줘야 직원들이 얘기하는데 어제 만난 대표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난 직원들이 뭔가 아이디어를 많이 내줬으면 좋겠는데 아이디어를 안 내준다. 당신은 이렇게 해주는데. 그래서 내가 그거 대표님 잘못이라고. 그 판을 깔아줘야 애들이 얘기하지. 그거 얘기했는데 좋은 아이디어네 하고 일주일 뒤에 이거 실패했어 너 어떡할 거야 하면은 아무도 얘기 안 한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조언을 했어요. 대표님 보시기에 아무리 실패할 것 같아도 일부러 그 일을 실행시켜주라고. 맞아요. 예. 경험이니까. 그러니까 이걸로 비용이 50만 원 정도 들어가면은 사실 대표님 꼭 이 질문해요. 대표님 50만 원 없다고 인생이 갑자기 슬퍼질 겁니까? 아니죠. 50만 원 정도. 그러면은 틀릴 것 같아도 안 될 것 같아도 이 사람의 아이디어를 갖고 하고 꼭 여기서 우리가 50만 원을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아이가 성장. 이 실패를 통해서 꼭 물어봐라 대신. 네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에 메시지가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을 거냐. 그러니까 이런 조직들의 분위기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예. 아니, 제가 얘기를 해도 그럼 되나요? 안 돼요.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서 계시라고 저희가 부른 거기 때문에. 서 주세요. 그럼 얘기하세요. 제가 이제 지금 기간 말고 예. 이 일을 처음 시작하고 이제 여성과 관련된 일자리 센터에 있었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이제 들어가서 몇 개월이 안 돼서 우리 기관에 연간 프로그램을 홍보해야 되는 설명회를 해야 되는 예. 거예요. 근데 제가 들어갔을 때 뭐 그때 만들었던 프로그램들이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뭐 웰다잉 뭐 이런 것들 잘 죽기? 뭐 그러니까 잘 죽기를 준비하는 거, 뭐 예. 죽기를 준비하는 거. 나 잘못 들은 줄 알았는데 진짜 그런 게 있구나. 네네, 죽음을 네. 준비하는 거 이런 것들 네. 그리고 뭐 잘 사는 거 웰빙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근데 주로 타겟팅이 40대 50대 선생님들이에요.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신 분들인데 그래서 저 옆에 있는 담당자 선생님이 이거 홍보를 했는데 지금 3주간 모았는데 거의 10명인가 모았다. 네. 이거 좀 도움을 달라고 해서 제가 알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발송했던 문자 메시지를 나한테 한번 보내봐라. 그게 뭔지 한번 보겠다. 이렇게 했더니 일단은 우리가 들어도 지금 웰다잉, 웰빙은 20대, 30대인 제가 들어도 사실 뭐가 뭔지 모르겠거든요. 40대인 저도 죽음에 관한 생각해 본 적 없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죽음에 관한 것들은 이제 다들 이제 몸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 언젠가 나가야 나한테 다가올 것이다라는 것들. 혹은 그리고 우리 센터를 주로 방문하신 분들은 40대, 50대, 60대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점점 더 그 시간들이 가까워지거든요. 슬프다. 근데 웰다잉이라고 하면 영어도 어려울 맞아, 정도로 맞아. 이게 뭔 프로그램이야라고 그냥 무슨 땡땡 여성센터 뭐 일자리 설명회 뭐 일자리 프로그램 설명회 이 정도로만 발송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더 획기적으로 바꿔보자 해서 제가 관련 기관의 포스터들을 다 봤어요.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신가. 그랬더니 요즘 좀 고용노동부와 이제
우리 이 일자리업에서 주로 내세우는 용어가 꽃중년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이제 중년도 이제 저물어 가는 중년이 아니라 제2, 제3막을 준비하는 인생이다. 이런 것들을 의미해서 꽃중년이라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꽃중년이라는 단어를 넣었고 그리고 그분들이 여기에 왜 올까를 제가 고민해봤거든요. 여기에 오면 대체 나한테 줄 수 있는 게 뭐야를 생각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들으면 작년에 프로그램을 돌려서 우리가 취업률을 몇 프로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수료를 몇 프로 했습니다. 이 정도 숫자를 강조하면 좀 혹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했고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웰다잉은 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잘 죽는 법, 죽음을 잘 준비하는 법 이런 식으로 용어를 좀 풀어서 그 세 가지를 했어요. 꽃중년이라는 단어 쓰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숫자로 나타내기,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용어를 좀 고객의 그 대상층에 맞게 좀 쉽게 그리고 본인들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요 세 가지를 내서 문자를 제가 그 당시 신입의 패기로 한 4,500통을 그냥 뿌렸어요. 와. 네. 한 4,500통 뿌렸는데 진짜 몇 시간 안 돼서 다 채웠어요. 그 인원수를 와. 고객해야 되는 인원수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금 수정해보자. 문자 메시지를 그냥 땡땡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땡땡 대학교 영어 프로그램, 뭐 땡땡 여성인력개발센터 직업 프로그램 하면 저러도 안 갈 것 같아요. 너무 요즘은 정보도 많고 교육도 많고 그래서 거기에서 양질의 프로그램이 내가 어떤 것들인지 이 프로그램 들으면 내가 어떤 걸 얻을 수 있는 것들인지 전혀 노출하지 않았으니까 관심이 안 가져갈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딱 그 세 가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모객을 다 하고 선생님 대체 어떻게 한 거냐 그래서 이렇게 했다라고 제가 이제 문자 메시지를 공유한 적이 있었거든요. 전 잘한 거지요 마케팅 입장에서. 일단 원래 거짓말을 잘 하십니까? 거짓말이요? 왜냐면 아까 우리 들어오기 전에 할 말 없다, 나는 말 못한다 했는데 왜 저희를 속이신 건지 속인 건 아니고 긴장이 되어서 이렇게 말을 잘하는데 저기 카메라 제 얼굴도 보이고 조명도 너무 뜨겁고 긴장이 돼가지고. 전혀 긴장 안 한 것 같은데. 아 진짜요? 일단 저도 이제 난 이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 MPO 분들한테 딱 네. 원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당연히 잘하셨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게 이제 포인트를 우리가 쓸 때 현대인들은 숫자를 좋아해요. 맞아요. 신뢰도가 높아요. 잘 들어봐요. 내일 비 올 것 같아요랑 내일 비 올 확률 70%예요라면은 우리는 숫자를 신뢰하거든요. 그래서 숫자를 잘 쓰셨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얘기를 해요. 판매를 할 때 그러니까 이것도 판매긴 하잖아요. 금전적인 게 오가지 않지만 뭔가를 우리가 할 때 사람들한테 제품에 관한 얘기를 하지 말고 이 선택을 했을 때 내 삶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일어날지를 메시지로 던지는 게 되게 효과적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되게 잘하셨어요. 칭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이제 후배 이제 직원들한테 조언을 해주신다면은 사람을 모을 때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은 포인트로 딱 만약에 한 문장을 뽑는다면은 한 문장을 뽑는다면 본인이 했던 것 중에 가장 내가 봤을 때는 이게 핵심이다. 고객이 누군지 생각하는 거, 고객이 와. 원하는 바가 뭔지 생각하는 거, 왜 이 기간에 와야 하는지를 우리 입장에서 이 프로그램이 좋아요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얻고자 하는 거 거기 가면 뭘 얻을 수 있는데 제일 많이 저한테 물으시거든요. 네. 선생님 거기 상담하면 뭐 얻을 수 있어요? 저 일자리 줘요?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마케팅을 정작 하시는 분들도 이 관점이 없어요. 맞아요. 되게 웃긴 게 어제 내가 만났던 그 대표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표님 사실 제가 이런 말 끊어서 정말 죄송한데 저는 마케터라고 하면은 혹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라고 하면은 우리가라는 표현이 아니라 고객이 뭘 원할지를 고객이가 중요한 건데 대표님은 오로지 지금 내 상품과 내 서비스에 매몰이 돼서 고객의 얘기는 없고 내가 팔고 싶은 것만 파는 거야. 내 제품과 내 서비스 얘기만 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 아마존의 베조스가 상징적으로 꼭 의자를 미팅 시간에 하나를 둔대요. 고객의 자리. 고객의 자리를. 그럼 우리가 관점의 변화들이 뭘 팔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뭘 알려야 될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건너편에 있는 저 참여자분들이 뭘 원할지를 고민하는 거니까 이 관점이 되게 중요한데 대부분 홍보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프로그램만 얘기하거든요. 근데 진짜 그런 식의 관점들 되게 도움되는 것 같아요. 홍보에서나 뭐 마케팅에서나 되게 중요한 얘기들이니까. 별도의 생각인데요. 예. 갑자기 든 생각인데 부산시 안에서 나오는 행사들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산학 기관에서 만드는 행사 포스터도 정말 많은데 매년 아카이빙 해봤으면 좋겠다.
쫙 펼쳐놓고 보면 음. 무슨 기간마다 월마다 했던 프로젝트들 포스터가 시청이건 어디건 매년 전시가 되는 거예요. 비교해보는 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난 재미없을 것 같은데요. 난 있었으면 좋겠어.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는데 어. 내가 재미없다고 말하는 의도는 뭐냐면 다 똑같기 때문에. 맞아. 그러니까 지금 그걸 의도하신 거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다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산이 그러니까 부산이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식으로 보여지는지 우리는 모르니까 한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거 한번 해주세요. 사실 전에 어디 대학교랑 또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도 창업 그 프로그램 주셔가지고 3주 동안 저희가 맡아서 진행했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일을 할 때 항상 YC스러움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써요. 네. 그러니까 뭔가 재밌고 뭐 이런 우리가 정한 브랜드 가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얘기를 해요. 야 이게 YC스러워? 이게 우리스러움을 담고 있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는데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다 우리스러움을 넣었죠. 네. 그래서 그 담당자분께서 플랜카드를 보내드렸던 이미지를 저희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해서 그냥 말한 대로 그 정해진 양식대로 보내주셔서 그렇죠. 했죠. 근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기관에 계신 분들 좀 바뀌는 것 같은데 그게 1년 전 일이고 올해는 이제 또 그 센터 쪽에 일을 하는데 플랜카드를 또 얘기를 드렸어요. 그대스러움을 원하세요? 우리스러움을 원하세요? 하니까 그분들이 그대스러움 해봐라. 그래서 사실 기간 같지 않게끔 플랜카드 제가 만들어 드렸거든요. 네. 되게 좋아하셨고 네. 그래서 바뀌고는 있다. 네. 네. 부산을 기록하는 작업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부산이 무엇에 관심이 있고 어떤 활동들을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그냥 뭐 각 단체별로 혹은 구청별로 한 10개씩만 달마다 대표적인 거 하나씩만 모아가지고 해도 재밌겠다 뭐 이런 생각 해보았습니다. 수천 장이 나오고. 네. 그래서 나는 이제 그것도 있어요. 이 기관들이 물론 기관들이 브랜딩의 중요성에 관해서 사실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국 같은 경우는 많이 하고 있는데 내가 미국을 숭상하고 이런 애는 아닌데 거의 따라오니까 네. 했던 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만간 한국의 기관들도 브랜딩을 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이유가 뭐냐면은 브랜딩이라는 자체가 저는 일단은 우리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잡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신입 직원들이 사실 이게 되게 힘든 이유가 있어요. 이 기관의 대표 색깔이 뭔지, 이 기관의 슬로건은 뭐고, 저희는 이제 컨설팅 들어가면은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언어 아이덴티티까지 정하거든요. 이런 식의 단어를 쓰고, 그다음에 이런 식의 문구를 사용하고 하라고 이렇게 해줘요. 이미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신입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떤 식의 언어를 쓰고 어떤 식의 방식을 갖고 우리 브랜드가, 그러니까 우리 기관이 모토로 하는 그런 가치들에 관해서 알고 모객을 하면 이제 네, 그렇죠. 훨씬 잘 우리의 색깔들이 그러니까 우리스러움이 표현이 되는데 네. 그거 자체가 없고 또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를 나눠보면, 그러니까 뭐 기관이건 관이건 누구든 간에 약간 중립적이어야 되거나 뉴트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태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조직 뭐 특히 공기관에 계시는 분들은 나의 사견이 섞여도 안 되고 약간 굉장히 객관적인 태도를 견지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간섭을 최소화하고 그러다 보면 사실 캐릭터라이징이라는 게 잘 안 되는 거죠. 내 성격 규정이라는 게 잘 안 되고 두루뭉술하게 모든 되어버리니까 그것이 조금 어떻게 보면 문제의 근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태도의 문제. 그래서 사실 이 근원적인 문제는 저는 이제 위에 계신 분들이 이런 식들의 그런 아이덴티티 정하고 이런 것들에 관해서 중요성을 인지해 주시고 근데 언젠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뭐 그렇죠. 바뀔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 일단은 다시 우리가 본론 들어와서 이제 우리 MPO 겐시 분들이 항상 고민이 어떻게 모을까? 어떻게 할 건가? 네. 그게 이 지금의 앱이랑도 좀 맞는 것 같은 게 이분들이 거기에서 좀 강력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스스로도 좀 더 뭐라지 총알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나도 사실 이 작업 되게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아싸리 왜냐면 기관에 계신 분들 나 사실 만나면 거의 다가 말씀하신 대로 홍보하고 그러니까 네. 기관에 사람 모으는 걸 되게 스트레스를 받으니 네. 이걸 사례를 좀 모아가지고 어떤 기관들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례도 일단은 사례를 한 30개를 뽑는 거예요. 이런 식의 포스터가 있고 했는데 나는 이 관점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모객을 성공했다. 그다음에 어디 뭐 예를 들어서 기장군청 아니면 남구청, 북구청 어디 자활센터 어디 뭐 사회복지관, 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에서 그 모았던 사례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소책자로 만들어서 신입사원들 사실 사수 없거든요. 네. 가면은 사수 있었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3개월 전에 네. 들어오신 분이 사수였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들의 왜냐면 홍보에 관한 니즈가 있으니 보여주고 예. 한 번에 알고 거기에서 예. 장단점을 뽑아내고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공부할 수 있게 예. 네.
그런 식들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서 저희가 얘기 듣다가 했는데 만약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네. 아싸리 한번 충실하게 워크숍 예, 같은 거 충실하게 들어도. 자료 수집하고 여기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사례 발췌해서 네. 이렇게 모았습니다라고 하면은 이게 네. 훨씬 더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관한 우리가 해결을 도와주는 거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뒷이야기들도 모으고. 아 이거 근데, 좋다. 예. 제가 이제 현장에 있는 입장으로서 정말 좋은 얘기거든요. 네. 예. 근데 이상적으로 느껴져요. 왜? 왜냐하면 아마 MPO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의 고민을 하실 거예요. 예. 일단은 마케터가 전담이 아니에요. 저는 본업이 음. 직업상담사고 뭐 사회복지사고 있는데 N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N잡이 직업이 여러 개가 아니라 회사 내에서 내에서 여러 가지 업무가 있다. 있는데 예. 직무가 여러 가지인 예.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뭐 일단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업무가 굉장히 가다한데 모객을 해야 되고 이번 뭐 며칠 안에까지 이 사람을 모아 드려야 돼요. 예. 근데 그런 경우에는 뭐 저희 같은 경우에 뭐 포토샵이라든지 이런 뭐 툴 만들 수 있는 사람도 잘 없고 예. 저는 이제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긴 했지만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고 그리고 또 그게 내 본업이 아닌데 내 본업은 이 복지 업무 중에 그리고 복지 업무와 마케터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 일들을 하거든. 특히 뭐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한 사람이 거의 직무를 한 대의 6개, 많게는 예, 10개 예, 가까이도 직무를 맡고 있어요. 그런 중에 이 포스터를 만들어내고 사람을 모집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소책자가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소책자 좋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방법이 나와서 뭐 포스터는 이렇게 만드셔야 하는데 이 취지에는 공감을 하나 실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기업처럼 또 하나의 일이 마케터만 있었으면 있는 게 아니고 네. 나는 아침에 그 참여 주민 만나서 얘기도 들어야 되고 오후에 도시락도 배달을 네, 해줘야 네, 되고 네. 쌀 배달도 하고 그 짜투리 나는데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걸 또 앉아가면서 네, 내가 하긴 없다. 맞아요. 네. 일단 그냥 나도 일처하는 것부터 그렇죠. 급하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현장 업무. 다음 주에 네. 그 자활센터 센터장님이랑 네. 그 복지사님이 오실 네. 건데 네. 그 친구 사실은 제가 마케팅 쪽을 하다 보니까 네. 이 아이한테 그거에 중요성을 얘기했죠. 그래서 이 조직은 약간 홍보만 전담하게끔 해줬대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알다시피 이 트렌드라는 거는 한두 군데가 시작이 되면은 사실은 이게 변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왜냐면 아시다시피 평가 점수에 들어간다는 건 되게 엄청난 거거든요. 위에 계신 분들이 평가 점수로 이렇게 평가를 받으면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 그래서 좀 변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이제 직원을 구하실 때도 어떤 기능적인 부분이 있을 텐데 사회복지 단체라고 해서 꼭 그쪽 복지학과를 나온 분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능적으로 디자인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 중에서 복지 쪽으로 관심 있어 하시는 분을 더 뽑는다든지 뭐 그렇게 노력은 하고 계시겠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법은 잘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법적으로 그 아. 기간은 복지사 뭐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군요. 구조적으로 그런 거. 그러니까 모든 곳이 지금 브랜딩이나 마케팅에 관해서 중요성에 관해서 사실 인지를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제가 알기로는 네. 다음 주는 좀 더 의미가 있는데 다음 주 안 나오셔서 그러는데 다음 주는 제가 일부러 그래서 자활센터 센터장님 모시고 MPO 그냥 현직에 있는 센터장과 네. 그 밑에서 일하는 분을 모셨어요. 그래서 사실 더 라이브한 그걸 얘기를 너 들으시네. 라이브하고 너의 문제는 뭐냐? 얘가 문제가 아마 될 건데 센터장님이 문제가 될 건데 이분도 또 그게 있는 거야. 아니 규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있어야지. 네 말 네, 내가 맞아요. 100% 이해하는데 규정이 이런데 내가 구청장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닌데 이 규정을 바꿔가면서까지 도움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좀 생생한 얘기를 좀 더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이상적으로 느껴지는 게 사회복지사를 기본적으로 뽑아야 돼요. 근데 사회복지사를 뽑아도 이 사람이 그 말씀하신 대로 배달도 가야 되고 회계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뭐 상담일지도 써야 약간 되고 울분이 느껴지는데요. 비슷한 일을 하거든요. 왜냐면 저도 직업상담사의 일을 하지만 이 홍보 모객 때문에 이제 상담도 하다가 어느 순간 또 나가서 지하철에 이거 전단지 돌리고 홈페이지에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홀보니 메시지 같은데 이제 그냥 이렇게 기관에 가서 저희 기관에 연계 좀 해주세요. 뭐 근데 우리 기관만 하지 않을 거잖아요. 예. A 학원에 가면 또 저희 같은 기관 많을 거고. 예, 예.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업무는 일단 상담의 업무인데 예. 쪼개서 그걸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청년 취업층들은 뭐 청년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에 진입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안 그래도 취업이 어렵다고 하는데 내가 이 포토샵의 마케팅까지 배워야 돼? 이런 부담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이상적으로 느껴진다라고 느껴지고 근데 분명히 그 변화해야 되는 시점이고 변화하고 있다는 것도 공감을 하는데 근데 현재 이제 상황에서는? 네, 현재 상황에서는 그리고 그 사회복지기관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임금이 거의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거의 뭐 한 사람당 직무가 N 내 직무를 생각에 하고 오늘 있거든요. 이 얘기를 이 MPO 직원분들이 내강에 사실 별로 그거 좋다 알겠다 우리는 몰라서 안 하냐가 할 텐데 이 얘기를 가장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 울분에 찬 이 현실에 관한 얘기들 되게 공감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또 국가 사업을 그러니까 어떤 형태냐면 국가 사업을 받았는데 기업은 저는 소속돼 있는 사기업인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기업의 이익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국가 사업을 받고 있으니 재원은 국가의 돈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제약도 많고 그리고 거의 이제 뭐 국가 사업을 받는 곳은 사회복지기관 저도 마찬가지고 NPO 거의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봉급이 낮은 이유랑 똑같아요. 봉사직이기 때문에 네. 국민들에 대한 봉사직이에요. 사기업이 아니라 그렇다 보니 이제 국가의 재원으로 투입이 되는 곳들은 임금은 굉장히 낮고 한 사람이 맡아야 되는 직무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N잡이 아니라 하나의 잡 안에서 직무가 수십 가지인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로 들어가려고 하는 진입 장벽은 나 안 그래도 뭐 그게 취업이 안 된다고 하는데 요즘 취업난이 너무 어렵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마케팅까지 배워야 돼? 블로그까지 해야 돼?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구나. 생각을 바꾸면 이제 저는 관심이 있고 그런 것들을 만지는 걸 좋아해서 개인적으로 이제 마케팅 강의도 찾아다니고 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날 그대로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은 하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힘에 부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아무튼 오늘 진짜 살아있는 얘기를 네. 진짜 보시는 분들이 되게 공감 갈 만한 말을 못한다고 하신 분이 지금 우리 대하의 거의 70%를 장악을 하시고 여전히 저는 부끄러워요 말을 못해요 라고 하고 계시고 아무튼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간인데 네. 오늘 그 나오셔서 이제 한마디를 이 말은 꼭 하고 싶다 MPO 분들한테 NPO 분들한테 MPO에 일하는 분들한테 저도 비슷한 업에 있으나 음.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업들이 굉장히 많고 업무가 가중한 것도 알지만 이제 하나씩 바꿔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와. 들거든요. 네. 전 취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전직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한테 갑자기 이 일을 하다 저 일을 바꿀 수는 없다. 내가 하는 것에 10% 정도의 변화만 가져오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전직 상담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마케팅도 아마 비슷한 결이지 싶어요. 지금 하는 것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전달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고객의 입장도 있지만 우리의 평가도 달려 있으니 고객이 많이 모이면 평가도 높아지고 선순환 될 거니 이제 조금만 더 새로운 것들을 붙여보자라고 저도 저한테 말씀드리고 네. 싶고요. 네, 선생님들께도 아마 공감이 되시지 싶어요. 오늘은 약간 이거를 제일 앞에 놓고 제 거 제일 뒤에 놓는 게 공감 차원에서 아니 조전히 이분을 모셨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강사로. 마케팅 측면에서 제가 이제 쏙쏙쏙 상관까지 가게 하는. 네, 멋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 강의를 처음에 배치. 내 강의를 빼고 많이 처음 얘기인 거죠. 공감하게 네, 해서. 처음에 이거를 먼저 사람들이 훨씬 더 네. 도움되는 내용이니. 문제의식에 네.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문제의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이제 있을까? 말씀을 나누시고 아무튼 그래 다음에는 아마 강의를 낯살이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 훨씬 더 공감 가니까. 네. 아무튼 너무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말 못하고 부끄러운 거 아닌 걸로 판명 났고 오늘도 비키님 또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공사가 다망하신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마지막으로 ESG와 그리고 착한 기업에 관한 내용으로 제가 일단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